방송 시작이 되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걸리더라고요. 자, 스트리밍이 이상구 TV에서 실시간 시작됐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것을 공유를 해드려야 돼요. 링크 잡아서.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도 개인 발언 시간 좀 줍니까? 예? 예, 제가 5분씩 개인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따로 넣을 거예요. 예? 아니 이제 우리 서로 생각 안 나는 부분은 서로 제목이 시험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죠. 이거 되는데요? 예. 방송이 안 찍은데 이거 아니요, 지금 시작했어요. 아니 예. 다시 보죠. 예, 돌격대 후원계좌 진실의 방으로 제목이 변경이 돼서 다시 링크를 떠서 삼김TV 알림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예, 발송이 됐고요. 네, 차렷! 경례!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일요일인데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예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들께 이제 방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모여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수화제는 따로 연락이 안 돼서 오늘 6명 진행하기로 했고요. 오늘 안 좋은 내용으로 또 방송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일단은 송구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때 당시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이 집회를 이끌어 왔던가, 그리고 강민구 씨가 6,280만 원에 대한 후원을 받아서 혼자 써버린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저 혼자만의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좀 약한 것 같아서 그때 경험했던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객관적인 평가는 시청자들에게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남영주 씨, 정지만 씨, 김영선 씨, 이상구요, 이종창 씨 계시는데 2018년을 다 함께 다 풀로 한 경우도 있고 풀로 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은 다들 각자의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이 좌파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길거리에서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정말 힘겹게 어렵게 그리고 열성적으로 우리가 싸워왔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자기 주장이라든지 생각들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결론은 이제 전체적인 결론은 저희들끼리 이제 합의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발표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씨께서 먼저 모두 발언 그리고 개인적인 발언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노래로 애국하는 김영선입니다. 저는 드릴 말씀을 좀 준비해 왔는데 읽어가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야, 네가 누나라고 부르던 영선 누나다. 잘 보거라. 우선 저 김영선은 철이 들면서부터 남을 헐뜯거나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모든 분께
말씀드리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민구 씨,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제 성격 탓에 저도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이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내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내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이야기하면서 민구의 죄를 물어야 하는 오늘의 이 사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투병 생활로 아픈 남편을 대신해 보험 영업을 하며 실질적 가장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기에 나라가 잘못되면 일도 할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으로 정의가 사라진다면 내 가족도 지킬 수 없다는 두려운 마음에 나라를 먼저 살리는데 제 힘을 보태고자 2016년 12월 아스팔트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어지는 아스팔트 애국 활동으로 경제 활동은 힘들어졌고 가족 모두가 고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 지점장의 선처로 휴직 처리를 신청하여 2년 이상을 버텨오다가 작년 8월 결국 20년간 몸담았던 회사로부터 해촉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통해 많은 선배들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의 권유에 밀려 우연하게 집회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애국 가수라 불리면서 애국 집회에서 왕성히 봉사를 하던 중 정지만 씨와 김상진 단장님을 알게 되었고 민구와도 그때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탄핵 초기 때 어땠습니까? 촛불 떼거지들의 마녀 사냥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탄핵이 되셨고 샤이 보수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박자도 꺼내지 못하며 죄인처럼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곡된 정보에 미혹된 개돼지 국민들과 맞서 싸워야 했던 태극기 우파 시민들은 손가락질을 받으며 괴물 취급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 서슬퍼런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며 목소리를 내어준 국민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며 싸우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새 돌아가는 아스팔트의 판을 보면 다들 한마디로 배가 불렀습니다. 2018년 사람들은 우리들을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한 일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2018년 추운 겨울날 서초동 문무일 검찰총장을 찾아가 확성기 시위를 하였고 인공기 우리은행 집회를 했으며 박원순 관사에 찾아가 로드쇼를 해서 고발을 당하기도 했고 주 2, 3회 정도는 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를 했으며 김영철 박남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워커힐 호텔 앞에서 밤을 새워 시위를 하고 우리은행장을 잡기 위해서 집 앞에서 잠복을 하며 밤을 새워 난장 집회를 감행했으며 정지만 씨는 건설 노조의 장옥희 구속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용감하고 대담하게 아스팔트에서 투쟁하던 그 시절은 힘이 들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최고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민구와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다른 점은 민구가 한 모든 것들을 부정하지만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구의 욕심으로 독수리 오형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일을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또 싸우고 화해를 했다면 서로 보듬고 부축해서 이 어렵고 힘든 길을 함께 가야 함이 옳은 것이고 그게 바로 동지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아스팔트로 나온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민구는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김상진 단장에게 쪼로로 달려가 싸움을 일러 바침으로써 정지만 동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할 말은 너무나 많지만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다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김상진 단장이 민구의 이간질에 속아 정지만을 드랍시킨 판단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대를 위해 수긍하고 저희 둘은 그동안 아껴주신 이희범 대표님께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 편지를 드리고 조용히 독수리 오형제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독수리 오형제의 홍일점으로 민구와 공동 사회도 보면서 노래와 춤으로 집회 현장을 고취시켜 많은 분들이 즐겁게 집회에 참여하게 하였고 또 낭낭하며 집회 주제와 딱 맞는 강력한 구호 선창으로 집회를 선동하여 남자 못지않은 전투력까지 갖추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토크쇼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저를 독수리 오형제와 인연을 맺게 해준 정지만 씨를 나몰라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독수리 오형제가 그 당시 잘 나가고 모두의 주목을 받는다 해도 정지만 씨와의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이 점에 대해서 김상진 단장으로부터 그때 그 일을 후회하신다는 공식적인 발언을 듣고 그간의 서운한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독수리 오형제를 이탈한 후 단 한 번도 여기에 불만을 갖거나 소위 뒷담화를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민구는 갑자기 사라지게 된 저희들에 대한 동지들의 궁금증에 대해 곱지 않은 말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모두의 애국 활동이 다 잘 되어만 한다는 생각으로 다른 곳으로 조용히 물러나 그곳 활동에 매진을 했고 좋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던 중 공정방송 이상구 대표님이 민구랑 싸우고 눈물을 흘리고 나가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정말 많이 속상했습니다. 애국은 민구처럼 욕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김상진 총장님처럼 우직하게 내 나라가 위태로웠고 내가 거기에 있었기에 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집회에서 재능기부 애국가수 활동은 물론 지만 씨와의 토크쇼, 또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을 찾아다니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이끌어왔습니다. SNS에서도 나름 열심히 활동하여 많은 분들을 태극기 집회로 인도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겸손한 자세로 동지들을 감동시켰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계정은 있었으나 최근에서야 제 활동을 일기 형식으로 보관하는 정도로 김영선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나 슈퍼챗은 받을 주제도 못 되고 아직 잘 모릅니다. 저는 돈을 벌려고 태극기를 든 것이 아니기에 어쩌다 주시는 노래에 대한 수고료마저도 이런 걸 왜 주냐며 저는 애국하러 나왔다면서 도로 후원을 할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조금 바보스럽기까지 한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모든 말은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음을 밝혀둡니다. 딸아이의 미래 입시 준비 교육 자금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병 류마티스 강직성 척추염의 자가 면역 주사 비용, 또 남편의 의료비, 주거비와 생활비 등을 대출을 받아 쓰게 되었지만 이 전쟁은 곧 우리의 승리로 끝날 거라는 믿음과 기대 속에 애국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힘든 줄 모르는 순수한 애국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2018년 12월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한 신세에
자괴감도 들었지만 지금껏 제가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진정코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를 휴학하고 부모를 돕는 딸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애국 현장에서 동고동락했던 김상진 총장님과 이희범 대표님의 이름을 김상진이, 이희범이 이렇게 마구 불러가면서 막말을 하는 민구의 모습을 보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돌격대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김상진 단장과 정지만과 김영선, 이상구 모두를 본인 유튜브의 후원파리로 이용하면서 본인 말대로 듣보잡이었던 본인이 두드러지게 하는데 사용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 혼자 잘 먹고 잘 쓰라고 준 후원금이 아닐 텐데도 본인 혼자서 거액의 후원금을 착복한 것이 드러난 이상 제가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이 바닥에 나왔듯 그냥 조용히 보고 넘길 수만은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느꼈기에 오늘 여기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는데 민구는 오히려 독수리 오형제를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돈주머니를 채운 파렴치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안정건 후배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진정으로 뒹굴어 본 사람이야말로 그가 가지고 있는 화력에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늘 애국 활동을 하면서도 류마티스로 입이 안 벌어지는 나 같은 여자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분명 진정한 싸움 꿈들이 있을 텐데 왜 나 같은 여자가 일이 설쳐돼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안정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좌파들을 다 때려잡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그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다만 그도 아직은 어리고 실수투성이 젊은이이니 선배들이 보듬어주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서 그를 잘 인도하고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저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이 사태의 중대함을 알리고 강민구가 착복한 그 돈은 애국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많은 분들을 보고 후원한 것이고 또 그들에게 돌아갈 거라는 믿음으로 주신 것으로 강민구 본인 혼자 잘 먹고 잘 쓰라고 주신 돈이 분명히 아니었음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제와 돈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다행히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으로 의료급여로 치료를 잘 받고 있고 주거급여로 비를 피하고 딸의 아르바이트로 밥을 먹고 있으니 강민구의 진정한 사죄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잘 있고 행복합니다. 혹여 제 걱정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본인의 이제 가정 환경이 이렇게 어려웠다는 부분들까지도 세상에 공개하면서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어려움들을 다 감추고 앞으로만 일만 매진하고 좌파들과 싸움에만 매진을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했던 동지들을 배신하고 혼자 그 후원금 들어온 부분들을 숨기고 나중에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좀 개탄스럽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많이 하셨던 이 상구형, 강민구가 불쌍한 상구아재, 감사한 상구아재라고 했는데 또 어떤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이야기하시는 분. 마스크 좀 하시고 치울 주세요. 치울 주세요. 마스크를 좀 하시고.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돈이 욕심이 나서 뭐 이런 방송한다 이렇게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요. 저는 돈 욕심 없고요. 지금 이 방송은 지금 제가 집에서 김상진 유튜브 또 이렇게 강민구가 가끔 뜹니다. 저는 이제 차단해놓고 살았지만은 영상에 가끔 뜨다 보니까 그 방송 이렇게 잠깐씩 보는데 좀 요즘에 보면은 내가 알던 김상진 단장을 김상진 단장과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고요. 지금 김상진 단장은 제가 예전에도 같이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텐트 치고 여의도에 이제 같이 문재인 탄핵 선언을 받았죠 그때. 2017년 9월 추석 며칠 앞둔 그 상황에서 여의도 텐트 치면서 김상진 단장이 이제 저보고 형님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참여하게 됐고요. 그 전에도 뭐 서울역에서 뭐 같이 한 적도 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는 그때 한 거고요. 그때 정지만 씨와 그때 김사랑 씨가 왔었죠. 김사랑 씨가 정지만 씨가 사회를 보고 김사랑 씨가 주인공이 되는 이재명 킬러 김사랑이라는 그 여의도 토크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영선 씨가 와서 또 가끔 한 번씩 토크쇼를 했고요. 이거 저는 그때 당시에 유튜브를 하질 않았습니다.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거의 그 유튜브보다는 이제 페이스북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김사랑 씨가 이제 좀 여의도에서 많은 유튜브들로 인해서 좀 유명세를 이제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김사랑 씨 억울한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사랑 응원하는 그 분들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김사랑 씨가 오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강민구라는 친구가 왔습니다. 강민구라는 친구가 와서 그때는 강민구도 그 유튜브 계정은 있었지만은 유튜브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김사랑 토크쇼 이제 우리가 성남으로 옮겨서 이제 매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강민구는 사회만 봤습니다. 사회만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유튜브를 하게 된 거는 우리가 그 민노총 사무총장 이영주 체포작전이라는 걸 했습니다. 민주당에. 제일 처음에 김상진 단장과 갔고 그 다음에 정지만 씨가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강민구가 참여를 안 했죠. 초반에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페이스북을 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강민구가 왔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강민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시작을 했고 요즘 그 강민구 유튜브 보면은 돈 얘기 나올 때마다 강민구가 그렇습니다. 상구형이 유튜브 먼저 했는데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후원 계좌 뭐 이런 거 받지도 않고요. 유튜브를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 그 보신 분들 지금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저는 강민구처럼 후원 계좌를 올려서 방송을 한 게 아니라 후원 계좌를 올리지 않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을 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 생방송을 하고 그걸 페이스북에 완전히 업로드가 되면 다시 다운받아서 제가 유튜브에 집어넣고 거의 여러분들 그 과거 영상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 실시간 댓글이 거의 안 올라갑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전에 핸드폰으로 방송을 했죠. 이 핸드폰으로 방송을 했는데
하나는 페이스북, 하나는 유튜브 이런 식으로 두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후원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민구는 아직도 상구형이 먼저 방송했는데요. 이 말을 계속 그 방송할 때마다 되뇌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강민구 후원 들어가는 건 제가 옆에 있다 보니까 슈퍼챗 받고 그리고 처음에는 문자 응원도 했었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적어갖고 나도 그 문자 응원 해란 강민구가 저보고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했고요. 문자 응원 그리고 슈퍼챗 그 계좌번호 이건 다 강민구가 올렸고 그때 일파만파로다가 그 유튜브를 제일 처음에 열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제 돌격대로 바꿨는데요. 그 이후엔 또 턴라이트. 지금 현재는 또 강민구 방송으로 돼 있나요? 그게 돼 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후원 받지도 않았고요. 2018년도 10월 그 후반경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여러 번을 저보고 계좌번호 올리라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계좌번호를 올렸고 20만 건짜리 영상 하나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강민구 요즘에 이상한 방송에 그래도 저는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같이 활동하면서 또 맨날 보면 인사를 했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강민구 영상을 보니까 진짜 너무 저를 우매하는 방송 같았고 누가 봐도 저를 우매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반격을 하려고도 마음을 먹었지만은 저는 반격 안 하고 그냥 참고 현장에서 보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너 그런 방송 하지 말라고. 구독자들한테 사과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에 보면 나보다 10살 많은 새끼가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제 이름을 직접 거론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10살 많은 새끼가 이런 식의 커뮤니티 도 있었고요. 영상에 술 먹고 집어 던지고 천장에다 맞춰놓고 담배 피고 그 속에 저를 누가 들어도 저를 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뭐라고 했지? 이 자유연대 깨지는 게 싫어서 저는 현장에서만 뭐라고 했지 반박 방송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방송이 이제 사라지고 저 나름대로 오상종과 나름대로 활동하는 모습을 봤고 이제는 이제 안 하나 보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안정권 문제가 터지고 김상진 단장 또 이범 총장님 우매하는 모습 보고 진짜 저러면 되게 어떻게 저런 유튜브를 또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사실이냐 같이 댓글 써주고 욕하고. 근데 강민구는 지금까지 후원 받아서 스타렉스 한 대 사가지고 지금 스타렉스에 음향 장비 설치된 것밖에 없죠. 근데 자기 스스로 집회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김상진 단장이 다 했고 뒤에 우리가 무대 차려주면은 입만 가지고 와서 사회 보고 갔습니다. 예. 초창기에 몇 번은 같이 드러나려고 무대 설치하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지금 옆에 계신 형님 그리고 정지만 여럿이서 이렇게 무대 꾸며 놓으면은 단지 입만 가지고 와가지고 후원은 자기가 싹 받아가고 그리고 뒤에 가서 우매하고 현재는 또 김상진 단장 이범 총장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집에서 남 비방하는 게 애국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현장 중계만 하지만요. 저는 남을 공식적으로
방송에 음해해 본 적이 없어요. 앞에 내가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저는 그 사람 음해 안 했어요. 이게 뭔 문제가 있으면은 법적으로 해결하고 만나서 뭐 타협을 보던가 법적으로 해결하던가 하면 될 것을 그 방송 열어놓고 이 공격하다 보니까 착한 김상진 단장이 남 음해 방송 안 합니다. 근데 오죽하면은 지금 반격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방송이 왜 자꾸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댓글 써주고 응원하고, 거기다가 슈퍼챗 쏘고, 또 후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방송이 생기고, 지금 강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들이 진짜 너무 많이 그런 방송들이 생겨요. 심지어 현장에 차비도 없이 댕기는 차비도 없어서 간신히 댕기는 사람들을 앵벌이 유튜브니 뭐니 하면서 또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요. 그런 방송들에다가 후원하지 말고 아예 보지 마세요.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이 최고인 겁니다. 예?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후원 받아갖고 차 사놓고 왜 남 음해 방송이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방송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보시더라도 나무라고 하세요. 예? 왜 싸우진 못하고 우파끼리 그런 분란을 일으키냐고 나무라는 댓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나는 막내. 막내잖아, 막내. 예, 정창하지 막내. 나이는 제일 많으신데 서열로는 막내입니다. 예, 상구형님 이제 방송 있으셨고요. 상구형 방송 듣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 드는 것이,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강민구하고 지만이하고 싸움이 한번 났어요. 그때 제가 누구 편을 들어줬냐? 강민구 편 들어줬죠. 또 상구형하고 강민구가 싸움이 났어요. 근데 그때 싸움의 원인이 뭐였냐?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상구형이 그때 영상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뜬 게 있었어요. 상구형 영상이 20만 조회? 하루 저녁에 20만. 20만 조회 넘게 나온 영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상구형이 그때 이제 2018년 한 10월 정도 됐죠? 예. 지금 20만 건 터지. 박근혜, 누구예요? 박근영 씨 찍어주고 나서. 박근영 씨를 예. 현충원에서 11일 지나서 박근영 씨 가족 찍어준 게 20만 조회가 넘게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계좌번호를 있었죠. 그 며칠 전에 저는 계좌번호. 그러니까 그때 이제 타이밍에 계좌를 올리니까, 그때부터 그 상구형에 대한 견제 또는 음해가 있었다는 생각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싸웠을까를,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때 상구형이 이제 계좌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 질투가 있었지 않겠냐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리고 또 싸움이 났었을 때 또 제가 누구 편 들어줬어요? 결론적으로 강민구 편 들어준 거잖아. 그러면 뭐냐? 예? 지금 아니, 내 스타일이 그래. 내가 지금 이제 안정권 가지고 또 강민구가 왜 자기 편 안 들어주고 안정권 편 들어주냐 하는데, 내 스타일이 그런다니까? 제일 어린 애를 편 들어줬어. 내 스타일이. 나이 어린 애를 편 들어줬다고. 얘하고 싸울 때도 강민구가 어렸고. 제가 더 어립니다. 네가 더 어려 보이네. 네가 더 많은 것 같던데. 그래? 네가 더 나는 더 많은 줄 알았다. 몽타주를. 아니 몽타주는 네가. 아니 네가 더 많은 줄 알았어. 그리고 상구 형하고 싸울 때도 나이가 어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안정권 때문에도 안정권도 안정권이가 더 나이가 어리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더 나이 먹은 형들 아니냐. 그러면 동생의 못난 부분들을 감싸 안아줘야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한테서 물려받은 이제 형제 우애 있게 지내는 막내를 좀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스타일이단 말이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데, 강민구는 지금 안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배척시켰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단은 함께 하는 사람들의 그 어린 부분들을 저는 좀 이렇게 땡겨주는 게 있어요. 그런 스타일이죠. 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잘못 오해를 지금 하고 있고 이상하게 물타기 하는 것 같아서 바로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 속상한 게 많을 텐데 참고로 우리 독수리 오후영제는 1월 달부터 그 전부터 활동을 했었죠. 2017년 9월부터 이제 정지만 씨는 저희 텐트에 우리가 9월 2일 날 그 텐트를 처음 오픈을 했고요. 뭐 문재인 탄핵 서명 캠프를 차렸었고 9월 7일 날 첫 방송을 했어요. 누구 방송으로 했냐? 상구형 방송으로 했어요. 상구형이 2017년 9월부터 이미 유튜버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강민구 유튜버는 2018년 1월부터 했대요. 그러면 벌써 4, 5개월 전부터 상구형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 계좌를 안 올렸어요. 상구형이 후원 계좌를 올린 것은 2018년 10월입니다. 10월 중순. 그러면 그동안에 후원 계좌를 안 올리면서 그게 다 누구한테 몰아졌느냐. 상구형이 굉장히 양보를 많이 해줬어요. 예. 그때 당시에 그 내 영상에 보면은 그 구독자분들이 얼마 그 식사라고 넣습니다. 이런 댓글이 여러 번 떴어요. 많이 가끔 한 번씩 떴다고. 근데 나는 그 돈 욕심 있으면 내가 달라 그러지. 야, 그 같이 밥 먹자. 돈 얼마 들어왔단다. 내가 그런 소리 한마디도 나는 그 하지도 않고 그 얼마 들어가는지도 몰랐고 그 가끔 한 번씩 그 아이고 감사합니다가 일어나서까지 인사하는 내가 그 유튜브 하면서 그런 걸 내가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그때. 예. 자, 그런 사안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다음은 이제 정지만 씨 이야기 한 5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지만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국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2017년도에 그 가을에 우리 김상진 우리 군대 있을 때 우리 중대장님과 저와 그리고 이상구 형님 그 외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동료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집회도 하고 또는 여기 그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더불어민주당 가서 또 시위도 하고 그래서 많은 그런 애국 활동을 여의도에서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애국 현장에 또 나가서 현장에서도 활동하고 저와 김영선 선배는 노래 재능이 있어가지고 노래로 봉사 여기저기 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강민구가 자기가 삼성에서 무역을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되는 바람에 내가 삼성을 그만두고 애국하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름 또 뒷조사를 해봤는데 강민구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지배적인 여론은 이렇습니다. 국번에서 그 대한문이죠. 대한문에서 아가라지 잘못해가지고 또 잘리고 그리고 또 예 입방아 잘못 놀려서 더 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영숙 교수가 진행했던 동아면세점에서도 뭐 문란한 어떤 그런 입에 담지 못한 그런 그 일들이 있어가지고 또 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능소화에서도 잘렸고 가는 곳마다 남과 이렇게 함께하지 못합니다. 강민구는 제가 강의할 때 딱 나오는 사람입니다. 지난날의 아픈 기억이 많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많고 괜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 세계가 엉켜가지고 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민구는 돈의 양심과 애국을 팔지 말고 지금 더 늦기 전에 우리들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백배 사죄하면 용서할 마음은 있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법으로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1월 달에 2018년 1월 달에 멀리 부산에서 우리가 누구야? 김영철이가 왔었을 때 우리가 그 워커힐 호텔 앞에 가가지고 난장 집회를 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부산에서 씩씩하게 올라왔던 우리 남영주 씨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엄청 오랜만이죠. 예. 저는, 지금 현 자유연대죠. 그때 당시에는 자유연대가 아니었지만, 제가 활동했던 기간이 2018년도 3월부터 2019년도 2월까지 제가 자유연대에 있었고, 이제, 저는 제 발로 나갔습니다. 저야말로 제 발로 나갔죠. 그래서 아무튼, 본격적으로 총장님과 이렇게 이 팀과 인연이 됐던 건 2018년도 2월이었어요. 그때 한참 이파만파라는 TV에서 그때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뭐 김영철이 온다 만다 해가지고 뭐 통일대교 가가지고 왜 의원들 들어눕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지켜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가 올라오게 됐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팀에 합류를 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그때 2월 달에 우리은행 집회할 때도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려가는 길이었나요? 하여튼 강민구 대장이 전화를 줘서 제가 전화를 했는지 전화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받고 혹시 같이 일할 수 있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고 내려가서 한 달 정도 후에 제가 하겠다고 하고 제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돈 내기를 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 뭐 총장님도 잘 아시겠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여기 활동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실 부족한 게 많았지만 한 번도 돈 달라고 한 적 없었던 거 맞죠? 한 번도 달라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제가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자기 돈 쓰고 제 차를 몰고 다녔고 제가 원래는 그때 강민구랑 전화 통화를 했을 당시에는 그때 여기 그때는 자유연대가 해피나눔이 없었어요. 그때 FCF 장학회라고 해서 손효숙 대표님이 이런 아스팔트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FCF 장학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저한테 한 월 100만 원 정도 활동비를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올라왔지만 근데 저는 뭐 그런 돈을 얼마 주겠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FCF 장학회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원금이 많이 모이질 않았기 때문에 부족해가지고 제가 첫 달에 50만 원을 받았고요. 4월 달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전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달에 잠시 부산을 내려갔다가 10월 말 11월 달에 다시 복귀했는데 11월 12월 달에는 그때는 저희 자유연대가 생겼고 해피나눔 후원이 좀 모였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 11월부터 2월까지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도 사실 저는 뭐 급여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오로지 저를 활동하라고 주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로 사실 저도 제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차로 뭐 전국을 다 다녔죠. 뭐 성주도 가고 뭐 여기 서울에서도 가까운 지역은 모르겠지만 뭐 성남이니 뭐 이런데 수원이니 이런데 저희가 집회를 갔어요. 거기 매일 왔다 갔다 하면은 진짜 한 달에 기름값만 해도 그 월급으로 부족했어요. 근데 한 번도 저 기름값 부족하니까 돈 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어쨌든 좀 몇 달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봐줘서 어머니들 많진 않았지만 어머니들 한두 분이 저에게 여자 몸으로 그렇게 하는 거 진짜 너무 힘든데 자기가 저한테 후원을 하고 싶다고 계좌를 알려달라고 한 그런 거를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런데 저 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 활동비 받고 있고 그리고 할만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제가 2018년도 자유연대 그만두고 나서 제 개인 빚이 한 1,500만 원이 넘었어요. 1년간 활동하면서 뭐 물론 약간의 그런 보조를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뭐 아시다시피 맨날 밤새고 하다 보면은 길바닥에 뿌리는 돈이 꽤 돼요. 그래서 저는 활동을 다 종료가 났을 때 제 개인 빚만 그 정도 생겨가지고
그래서 다들 총장님도 다들 아시지만 저는 또 직장을 가서 네,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도 계속 갚고 있고요. 이게 빚이라는 게 쉽게 안 갚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갚아가고 전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저도 우파바닥을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그냥 유튜브 들고 다니면서 계좌 올려놓고 좀 할까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 차례 했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아스팔트 활동하면서 후원 받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업적으로 정말 투쟁에만 몰두 하려고 하면은 돈이라는 건 정말 필요하고 제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그래서 총장님이라든지 또 안정권이라든지 정말 모르겠어요. 안정권 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친구만큼 그렇게 파괴력 있게 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왜 몰랐겠어요? 총장님 옆에 붙어 다니면서 김상진 팔아가지고 기자 붙여놓고 애국자인 척하면 저 한 달에 지금 회사에서 겨우 지금 200만도 채 못 받는데 여기 딸랑거리고 다니면 200-300 금방 벌 수 있었겠죠? 근데 제 양심을 속이기 싫었기 때문에 그랬고 제가 대단한 뛰어난 재능이 있고 나는 진짜 여기서 내가 정말 투쟁하고 그럴 제목이다 생각을 했으면 제가 그렇게 나섰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그 정도까지 할 사람은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빚이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돈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활동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활동을 접게 된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활동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복귀하게 된다고 해도 제 그런 경제적인 걸 다 해결하고 복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리고 제가 한때 제가 두서가 없습니다만 한때 생각나는 게 제가 5월달인지 6월달인지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제가 솔직히 그 30만 원 가지고는 너무 힘든 것도 있었지만 제 생활적인 면 때문이 아니라 저한테 활동비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걸로 제가 뭔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뭐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내가 강민구한테 물어봤어요. 나 지금 솔직히 그때 그 정도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나 30만 원 받고 있다. 그렇게 말했더니 강민구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30만 원을 받는데요. 그때가 5월 말인지 6월 달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장님도 30만 원 받는다는데 어쩔 수 없구나. 제가 그때 돈 얘기를 했던 때는 제 생활 그런 거보다는 뭔가 좀 그런 자금이 좀 있으면 좀 더 뭔가 제 아이디어 한 거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30만 원 받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2018년도 5월이나 6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통장 오픈한 걸 봤더니 그 당시에도 강민구 씨는 제가 볼 때는 거의 500-600 이상 받았나요? 그렇죠. 그 시절에. 네, 저한테 그러니까 강민구가 30만 원 받는다는 말이 그 FCF 장학회를 통해서 30만 원 받는다는 얘기였는데 근데 본인은 개인 그런 후원으로 몇십 배를 받고 계셨으면서 마치 30만 원 받고 나머지 사비로 활동하는 것처럼 저야말로 정말 대부분 활동 그 자체 사비로 사용했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잠시만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했던 남영주 씨를 자기한테 좀 음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 강민구가 남영주 씨를 지금 고소했어요. 고소해가지고 음해가 아닙니다. 음해했다는 이유로 음해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는데 제가 내용을 봤더니 일부 거의가 사실인 것 같던데 그걸 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참. 그래서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남영주 씨가 현재 지금 강민구 씨한테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았고 아마 나중에 추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남영주 씨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발언 정지만 씨 하고 나서 남영주 씨 추가적인 발언 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사실관계만. 예, 정리만입니다. 강민구를 처음 봤을 때 강민구가 저한테 자기가 삼성 다녔다고 삼성에서 무역을 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오늘 갑자기 자유연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몇 달 먼저 들어와서 여기서 방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집회 마이크 잡고 하는데 강민구가 오늘 갑자기 이러는 거죠, 저한테. 내가 전문 사회자니까 너는 마이크 잡지 마. 너 마이크 잡지 말고 너 여기서 짐이나 날려.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10년이나 했는데 대학, 기업, 단체 이런 데 10년 동안 강의한 나한테 막 노래하고 강의하고 막 행사 나가고 그랬던 사람인데 나한테 난 전문 사회자니까 넌 노가다 놨다가 저한테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강민구가. 근데 그리고 뭐 화내면 됐다 마 차라 마 이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강민구가 자기가 전문 사회자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제가 마이크를 뺏었습니다. 강민구가. 예, 알겠습니다. 네, 양준 씨, 네. 한 말 더. 네, 뭐 저 아까 그 총장님께서 강민구가 제 고소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강민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상구님이 2018년도 10월 말쯤에 이제 계좌 개설하고 그리고 하도 강민구가 솔직히 강민구가 채널이 지금도 여러 개인데 이 채널이란 곳에서 밤새도록 술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면서 우리 후원하던 분들을 엄청 욕을 많이 해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뭡니까 제가 뭐 표현이 그렇지만 서열이 낮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어쨌든 뭐 이렇게 제가 뭐 말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도 사실 모르고 있었죠. 근데 그 이상구님이 10월경 그때부터 강민구가 그렇게 술을 먹고 후원자들을 욕하는 거를 아셨기 때문에 강민구한테 주의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을 보던 분들이 강민구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상구님 방으로 간 것도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그 강민구 맞죠? 내그 구독자라고 하면서 방송을 했다고. 네네. 그러니까 그 상구님도 그러니까 둘 다 저희를 응원하던 분들인데 강민구가 맨날 술 먹고 욕을 하면서 방송을 하니까 그게 듣기가 싫어서 그분들이 강민구 방송은 도저히 못 보겠다 해서 상구님 방으로 간 거고 그리고 상구님이 계좌 개설해서 이제 조금 후원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날부터 또 상구님까지 되게 욕을 하고 상구님 방에 몰려가는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음해를 하고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거의 1년 그게 2018년도 10월 11월경에 일어난 일이고 저는 그동안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 12월 달에 제가 그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거의 1년을 넘게 참은 거죠. 1년 참다가 그것도 어디 공개적인 건 아니고 그나마 우리 내부 회원들이 계신 곳에 강민구가 이런 인간이다. 좀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고소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음해성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만 올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가슴 아픈 이야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그 가장 연배되시면서도 가장 막내셨던 정창아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파이팅! 제 인사구는 이겁니다. 자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그 김상진 단장과 저는 자꾸 처음 만날 때 단장이라는 호칭 때문에 좀 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구 대장을 만난 건 우연한 기회 유튜브를 통해서 민주당 앞에서 이영주는 오라를 받아라.
이런 구호를 그때 우리 이상구 아재 TV인지 둘이 갖고 형님 저한테 그랬어요. 김 총장이. 네, 형님 그 민주당에 이영주가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때까지만은 김상진 단장 마이크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대에 지금 뭐냐면 그 방송을 봤는데 누구 방송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상구아재 방송이지 민구아재 방송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 이영주 저거 어떡할까요? 그럼 잡으러 가야지. 제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같이 시작이 된 게 이제 그랬구나. 이영주 체포작전이고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매일 가서 했으니까 며칠 후에 강민구가 이제 출동을 한 거죠.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우리은행 앞에서 북한을 옹호한다 그럴까요? 그런 달력을 만든 집회를 매주 목요일 날 하는 모습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집회에 3월 달인가 예,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에. 그전에는 뭐 솔직히 좀 생각은 있었지만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행해지는 태극기 집회의 유튜브를 보고 혼자서 뭐 발버둥 친다 그럴까요? 집안에 앉아가지고 이불킥 한다 그럽니까? 그래 하다가 우리은행 앞에서 하는 집회에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성주 사드 현장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주 사드 현장을 참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김상진 단장과 강민구 대장을 만난 계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강민구 대장과 있었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강민구 대장과 어떤 그런 마찰이나 그런 건 없었다고 봅니다. 딱 한 번 그 2019년 7월경에 밀양에서 한 번 사소한 마찰 정도 있었고요. 네.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본 현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제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때 이제 그때는 단체 이름도 없습니다. 단체 이름도 없었고 그냥 우리 김상진 단장이 I 데려와 유 이 하는 차에 대한민국 애국 시민연합이라는 하나 달려있는 그거밖에 없어 단체도 없었는데 그때 주로 집회하던 게 어디냐면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아들 박두신이 데려와라. 또 국방부 앞에서 그때 국방부 장관 한참 철책선 무너지고 이럴 때입니다. 국방부에서 집회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조금 시간적인 조금 오류가 좀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군인회 회장 또 우리은행 이거는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우리은행 손성태 집 앞에서의 밤샘하는 것도 봤고요. 또 여러 가지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 집회를 하면 경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를 하면 어쨌든 간에 밥을 먹더라도 경비가 들어갈 거고 들어가는데 제가 집회에 참석 그러니까 성주 집회 이후로 성주 사드 현장 집회 이후로 제가 본격적으로 여의도에 있던 구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천막으로 가게 된 게 2018년 5월 내지 6월 정도 됩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참가하게 된 동기는 내가 다른 걸 할 수 없으니까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에서 집회한다고 고생하는 사람 내가 뒤치다거리나 좀 하자. 그래서 우리은행 집회에서 본 게 뭐냐면 집회하기 전에 다 무대 다 깔고 집회한 후에 무대 다 철거하면서 현수막 다 철거하고 맨 마지막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저거라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나온 건. 그리고 집회 현장을 같이 쭉 다니면서 본 경비를 사용하는 상황을 보면 100%는 아닙니다만
제가 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집회가 끝나면 대부분의 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점심이나 저녁을 삽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삽니다. 특히 서울시청 앞에서 하던 박원순의 집회는 서울시청 뒤에 그 반지하라 그럽니까? 그 식당에서 주로 갔는데, 거의 우리 김상진 단장이나 강민구 대장이 개인적으로 집회, 식사값을 제공한 경우보다는 집회에 참가하신 분들이 제공한 경우가 많았고요. 또, 사드 현장에서도 집회 3박 4일 했죠. 원래 2박 3일 계획이 있었는데, 3박 4일을 집회할 때 전 인원이 차에서 먹고 잤습니다. 차에서 먹고 자고, 대구에 계신 분들이 식사를 해가 나르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강민구 대장은 거기에 식대를 제공했다 그래가지고 또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 5.18 집회 내려갔을 때도 거기는 저희들이 주로 식대를 냈는데 해봤자 여관배하고 저녁 정도죠. 그 다음에 다 올라오니까요. 그것도 대체적으로 제가 계산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으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김상진 단장이 거의 해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지방 집회를 다녔죠. 저게 됩니까? 창원, 또 창원 가기 전에 두 군데 어딥니까? 두 군데 군이 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지금. 무슨 군인지 기억을 잘 합니다. 그리고 밀양, 또 부산, 대구, 이런 5.18 관련 집회와 그게 김경수 어떤 이런 집회들 할 때 그 현장에 가면 대부분이 현지에 계신 분들이 숙소를 제공하시고 식사를 다 사시고 거의 심지어는 2차 간단한 소주까지, 맥주까지도 이렇게 현지에 계신 분들이 다 제공을 한 걸로 제가 압니다. 또 특히 강민구 대장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 계시는 어느 화학공장 연구하시는 분인지 강민구 대표와의 나이가 같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마 창원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한 돈을 쓴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 저도 강민구 대장의 통장 사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280만 원. 거기에는 현장에서 들어오는 현금과 슈퍼챗 금액이 포함 안 된 겁니다. 순수하게 통장으로만 후원금이 들어온 겁니다. 후원을 하시는 분들은 강민구 대장이 혼자서만 서라고 후원하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민구 대장이 저녁에 컨텐츠 방송 비슷하게 그렇게 설방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하는 대부분의 후원을 하신 분들은 강민구 대장의 개인을 보고 후원한 게 아니고 그 집회를 하는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의 안타까우니까 현장에 참가하고 싶지만 시간이나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거를 마음을 표시한다고 아마 돈으로 후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민구 대표의 돈이 아니고 강민구 대장의 돈이 아니고 거기에 현장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라고 강민구 대장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계좌를 통해서 돈을 보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개인의 돈이 아니고 단체의 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혹시 이 방송을 강민구 대장이 보고 있거나 다음에라도 보신다면 2018년 계좌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했는데 저는 강민구 대장의 2018년 통장에 사용 내역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카드로 빠져나갔다면, 카드 결제를 하셨다면 카드 사용 내역도 한번 보고 싶은 게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혹시 강민구 대표가 이 방송을 보시거나 보고 계시거나 향후라도 보신다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방송을 전해드리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을 보고 후원한 돈이 아니고 어떤 활동하시는 여러 사람을 보고 후원한 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 다 개인적으로 사용이 됐겠죠. 그 돈에 물론 뭐 그 중에 일부는 원정 집회 가면서 여관비도 썼을 테고 뭐 그런 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민구 대장의 후원 통장에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싶고요. 강민구 대장이 그 사용 내역을 한번 공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챗도 공개해야죠. 혹시 다음에 또 이야기 기회 한번 줍니까? 아니, 없어요. 없습니까? 네. 그럼 조금 더 해도 되죠? 네. 마지막 거는 지금 강민구가 우리 노숙 집회 많이 했죠. 강민구가 노숙 집회에서 우리는 그 추운 겨울에 그 김성태 집 앞에 또 손태승 그 우리은행장 집 앞에 손태승이 있었어요. 예. 아니요, 저기 밤에는 들어가서 자고 왔어요. 그 성주 외에는 거의 다 그 강민구는 그 현장에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 잠을 잔 분들은 여기 지금 중청화제? 저는 아닙니다. 아니죠. 김성태 집 앞에 주무셨다네. 예. 그리고 손태승 집 앞에서는 누구야? 김상진 단장, 그리고 정지만이도 거기서 밤에 그 차에서 잤죠. 예. 강민구는 차에서 안 잤죠. 여자친구랑 같이. 그렇게 뒤에서 진짜로 고생한 사람도 따로 있었습니다. 예. 근데 강민구는 진짜 중요한 순간에 없고 집으로 출퇴근하듯이 집회에 나왔고, 그리고 여의도에 우리가 텐트 치고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강민구는 자기 시간 날 때 잠깐 나와서 방송하면은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지킨 거는 김상진 단장, 그리고 정지만, 이렇게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겉모습만 봤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저희는 같이 생활하다시피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게 저희 많지만은 그거 일일이 지금 다 하기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고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다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못생긴 얼굴로 자꾸 방송에서 여러분에게 시청에 불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제가 강민구 대표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 자유우파 국민들이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삐뚤어진 운동장, 왜곡된 좌파 언론에 맞서기 위해서 우파의 유튜버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 가미된 지식이 필요한 그런 컨텐츠 방송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아스팔트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태극기 집회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던 시절에 그 태극기 집회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론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이 많고요. 그런 걸 보도하기 위해서 그런 보도를 함으로써
어떤 또 일부의 사람들은 뭐 활동 자금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후원 계좌도 올리고 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민구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강민구 대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어젠가에 이런 커뮤니티를 올렸죠. 나는 채널이 2번 정도 폭파되고 나면 뭐 귀찮아서 저 시청자를 괴롭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안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김상진 단장, 안정권 대표 보고 유튜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파 바닥의 활동 내역을 알리지 말라고 지금 강민구 대표가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 강민구 대표는 유튜브를 돈 벌기 위해서 시작하셨는지 우파 바닥에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바로 세우자라고 시작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또 하나, 강민구 대표는 턴라이트라는 시민단체의 대표이자 시민사회라는 시민단체의 사무총장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강민구 대표가 운영하는 턴라이트 TV라는 방송에 이 턴라이트 TV가 강민구 개인이 운영하는 방송인지 턴라이트라는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방송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턴라이트 TV에서 나오는 방송은 턴라이트의 시민단체 공식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 어떤 두 분의 활동 내역을 칠라들의 집회 현장이라는 썸네일을 걸었습니다. 시민단체입니다. 강민구 대표님. 시민단체가 포용력이 없이 국민들을 이강하는 이런 썸네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 개인적인 감정이 김상진 단장, 안정권 대표와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입장과 시민단체의 대표로서의 행동, 이건 분명히 구분 지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강민구 대표는 시민사회 2020년 8월 15일 날 결성된 시민단체인 시민사회 사무총장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자, 시민사회가 설립될 때 사회도 보셨으니까, 두영택 시민사회, 회장님입니까? 단체장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경청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두영택 대표님의 시민단체의 시민사회 결성 시의 발언 내용을 보십시오. 우파의 통합과 혁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강민구 대표가 하는 행위가 우파의 통합과 혁신이라는 시민사회의 그 목표와 같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더. 2020년 8월 15일 날 결성된 시민사회의 사무총장으로서 60여일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시민단체의 사무총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시민사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사업계획서라도 하나 만드셨습니까? 자, 거기에 분명히 단체가 출범할 때 연구소도 설립하고 젊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그런 교육 과정도 만들 것이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시민단체 시민사회입니다. 시민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강민구 대표는 시민사회에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라는 업무 계획이라 그럴까요? 사업 계획서 이런 거 뭐 작성된 게 있습니까? 작성된 게 있으면 발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좀 둘 수가 없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강민구 대표는 턴나이트 TV의 방송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강민구 대표가 한 통장 공개하는 방송에서 한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강민구 대표가 방송한 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자, 강민구 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 자유연대에서 돈을 모금해서 자동차를 샀는데 그것을 김상진 개인 명의로 했다라고 분명히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다른 방송을 제 개인 방송이 있습니다 하면서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거는 허위 사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2호차로 부릅니다. 2호차로 부르는데 그 옆에는 박주신 소재지를 제공하시는 분에게 $10,000 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차는 2018년 6월 27일에 법인인 주식회사 애국닷컴으로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연대의 설립일은 2018년 8월 15일입니다. 그 이후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6월 27일은 자유연대라는 어떤 시민단체 태동에 대한 어떤 아무런 움직임도 없을 그런 당시인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김상진 대표의 개인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했다는지 입장을 좀 밝혀주시고요. 또 하나 더, 그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날 통장을 공개하면서 어떤 분이 김상진 단장에게 보냈습니다. 통장 내역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세요. 또 자유연대와 유튜버 우파삼촌이 8월 한 20며칠경에 우한폐렴 확진을 받았습니다. 중공괴질 우한폐렴입니다. 확진을 받았는데 자유연대에서 코로나19 걸린 거를 숨겼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 강민구 대표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시다. 저는 여기서 숨겼다는 주장에 대해서 전혀 사실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무실 6명 공간 중에 7명이죠. 여기 앞에 한 분 계시니까 7명인데 여기서 누가 한 사람의 우한폐렴을 확진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걸 온 세상 만상에 꼭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무실에 누가 우한폐렴 걸렸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그 우한폐렴 걸린 사람 치료받아요. 그럼 치료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숨겼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듣고 환호하는 그 강민구 대표를 응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은 나 참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의혹적입니다. 강민구 대표를 아주 직원에서 보좌한다 그럴까요? 하시는 분 중에 TV 공감대인가 그게 스패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 계십니다. 존잘남이라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승아재로 닉네임을 고치신 것 같은데 보승아재, 그전에는 고승아재, 그전에는 존잘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 화교십니까? 제가 왜 이런 의혹을 제기하냐면요. 강민구 대장의 그때 지금 TV 공감대 어떤 거로 기획을 하는데 그 채널에서 강민구 대장이 친중과 반중에 대해서
조금 토론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그런 체크를 서도록 한번 유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존잘남이라는 분은 다른 분에 비해서 유독 강하게 친중을 하는 사람을 저격을 하고 반중을 하는 사람을 저격을 하고 왜 반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격한 반대 의사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화교 출신이신가? 라는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도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의혹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강민구 대표의 변호를 담당하고 계시는 장다령 변호사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장다령 변호사께서는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이시죠. 본인을 소개하는 이게 뭡니까? 그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2017년 그 기간이 18기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민주평통위원 신청을 2017년 아마 봄에 했을 겁니다. 3월달 정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예. 자, 2017년 3월이면 그때 탄핵이 되니까 3월 10일 날 탄핵이 되기 때죠.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신청하셨는지. 그 혼란한 시기에 그 다음 대통령은 다 문재인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기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그게 위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그 마음으로 신청하시는지 또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의 19기 민주평통자문위원이신지 아마 그거는 당연히 같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조금 말씀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다령 변호사님의 커뮤니티에 보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직접 임의로 만들었다고 제조했다고 이야기하는 우한폐렴 바이러스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홍콩의 모 대학이 박사라 그러고 교수였던 옐리먼 박사가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커뮤니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장다령 변호사님도 화교 출신이신지 그거를 조금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방송을 튼 지 1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함께 2018년도에 물론 18년도 전이죠. 2017년 9월부터 함께 했었는데 이제 최초에 이게 원래 이제 강민구 대표 통장을 보게 될 어떤 건덕지나 그런 이유들이 전혀 없었는데 이 일의 시작은 강민구 대표가 데리고 온 그 이윤이라는 사람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그게 이제 버무러져서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비난과 아스팔트 집회에 대한 무용론 그리고 아스팔트 집회가 마치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진행하는 것처럼 매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화가 났고 더군다나 강민구 대표가 자기가 아스팔트를 통해서 많이 좀 경제적 이득을 보고 유명세를 탔던 사람들이 자기가 먹던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참 아니다 싶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이게 6,280만 원이란 그리고 슈퍼챗은 아직 공개가 안 됐고 현금 받은 부분도 공개가 안 됐죠. 대략 한 1억 정도의 수번이 됐을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는데 그런 금액을 챙기는 동안 여기
여기 진수아재가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연락이 안 됐는데, 여기 있었던 사람들, 지금 멤버들 여기 다 나와 있지만은 다들 어려운 환경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여유 있어서 활동하는 사람들 없고, 여유 있어서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기의 능력이다. 자기 개인의 통장이다. 자기 단체 통장이다. 공개하겠다, 공개 안 하겠다 말 바꿔가면서 했던 부분들은 정말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우리 아스팔트 집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했지만은, 사실 강민구 대표랑 같이 멤버들, 우리가 그때 당시 자유연대라는 단체가 설립되기 전에 아스팔트 돌격대 비슷하게 단체 이름도 명확하지는 않았었죠.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돌아다녔으니까 계좌는 돌격대 계좌 쓰고, 어쨌든 험하게 일을 하면서 그 통장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것도 이제 강민구 대표의 차비 정도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차비 정도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내가 급여 주는 입장도 아닌데 함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선처고 배려죠. 배려인데, 그런 동지들이나 사람들에게 등에다 칼을 꽂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 인간성 상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6,280만 원 부분, 현금이 노출된 부분만 그건데 그것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한 절반 정도는 강민구 대표가 가져갈 수 있다 쳐요. 근데 절반 정도는 함께 했던 동지들한테 좀 나눠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안을 했지만은 이상구, 자기가 그렇게 불쌍한 이상구 형님한테는 한 1,500 정도를 주시고, 나머지 이 사람들의 진수아재 포함해서 분들한테는 한 300만 원 정도씩 분배를 해서 나눠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제안이 아니라 통보죠. 통보입니다. 이렇게 해 주길 바라고, 해주지 않을 때는 이제 한 3일 정도 기다려 볼게요. 3일 정도 기다리다가 안 되면은, 그에 따라서, 어차피 남영주도 고소고발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법적인 책임을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방송을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고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활동했고, 또 그 후원을 해주셨던 분들은 함께 나눠 쓰라고 분명히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분들하고 후원해 주셨던 분들과 함께 해서 이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되는 게 다음에 선례를 남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바로잡지 않는다면은 제가 다음에 코오는 후배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꼭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지가 않지만은 강민구 대표가 욕심을 낸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법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써가는 이 아스팔트 역사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바로 잡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가 누가 될지 모르는 그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음해나 보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을 건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방송을 한 거고요. 다 현장에서 지금 아스팔트 현장에서 뛰고 있고 지금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정지만 TV 같이 또 가창으로 사회 봉사하시는 정말 그 김영선 씨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항상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상구형도 현역으로 뛰고 계시고 정창화제도 하고 계시고 진수화제도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묵묵히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볼고라져서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고 있지만은 이런 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의 사랑이 많이 절실하고 관심이 절실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관심을 그리고 사랑을 좀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분들 다 유튜브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하는 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 때 될 때마다 응원으로 지원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아스팔트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경례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